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어플릭스.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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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헐. 헐 뭐야? 새로운 걸로 하고 싶었어요. 네. 잘 지내고 반갑습니다. 계신가요? 네. 네. 아니, 그래도 조금 최근에 좀 준 거 같아가지고 확진자가? 네, 맞아. 조금은 그래도 줄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음, 같은데 그래도 아직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 단계기는 해서 저희도 아직은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하지는 못했고요. 이번에도 네, 비대면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적응하시지 않았을까? 맞아. 그러게요. 그룹콜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안 그래도 댓글에도 뭐 친구들하고 그룹콜 하는 느낌이라고 해서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느낌을 좀 낭낭하게 잘 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자기소개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창마고요. 저는 스릴러랑 무서운 걸 좋아합니다.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영입니다. 네, 재밌는 로맨스를 추천하는 꽁치리입니다. 저는 먹방과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끝낼까를 보고 어떤 낙지버거님이 댓글로 제목 그대로 진짜 끝내고 싶어지는 영화였던 것 같다라고 댓글을. 제 말이 그 말이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아유, 정말. 달아주셨고요. 이번에 좀 반가웠던 게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아마 비대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조금 외출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더 내셔가지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럼 님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터널 선샤인이랑 좋은 말코비치 대기를 너무 재밌게 봐서 신작이 반가웠는데 좀 별로인가 보네요. 그래도 설명해주는 걸 듣다 보니 좀 보고 싶다고 안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고 난 뒤 어떠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데 저희 때문에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 특히 칠봄님이 너무 웃기다. 저요, 네. 감사해요. 이그람님이 이제 같은 취향으로 네 아싸. 편을 드럼님 들어주시면 사랑해요. 좋을 것 같고요. 럭키타니님이 나를 찾아줘 너무 재밌게 봐서 이번에 리뷰 찾다가 구독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아싸. 영화에서 저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호. 네, 처음 댓글 아마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날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넷플릭스만 보다가 왓플릭스에 소개되는 영화들을 찾아보기 위해 왓챠를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오. 넷플릭스, 와플릭스, 왓챠. 와우. 네. 왓챠가 정말 듣고 있어야 할 텐데. 아니, 왓챠도 왓챠 보고 왓챠인데 있나? 저희도 왓챠에 올라와 있는 걸 더 열심히 영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62화 먹방 특집에서 그 칠봄이 소개했던 라스트 홀리데이 있잖아요. 요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니었으면, 칠봄이 아니었으면 찾아볼 생각을 못했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거. 오늘 다룰 넷플릭스 영화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요것은 같은 이름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고 엠티니오 캠포스라는 감독님이 그 연출이랑 각본까지 맡은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랑 베트남 전쟁 즈음에 그 미국의 낙후된 외곽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보니까 오하이오와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인 것 같더라고요. 톰 홀란드가 맡은 주인공 아빈이 어릴 때부터 뭐 봤던 혹은 겪었던 어떤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시간의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에 좀 되게 다양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아버지도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어떤 재물과 희생양을 바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또 어떤 누군가는 종교에 너무 의지한 나머지 또 아내를 제물로 바쳐버리고 목사의 어떤 탈을 쓰고 어린 소녀들을 되게 막 이렇게 강간하는 그런 목사도 있고 뭐 히치하이커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도 있고 되게 희망이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 배우진이 엄청 짱짱해서 거의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맞아. 홀란드, 로버트 패틴슨, 빌 스카스가드, 일라이자 스캔런, 해리 멜링 등 엄청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했죠.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이유와 함께 재생 찜 나가기를 해볼까요? 저는 나가고 싶네요. 왜요? 그냥
저랑 안 맞는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에게 좀 맞춰진 영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상인 모태신앙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되게 울림이 클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서양 배경의 영화를 요새 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지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막 감명 깊고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네, 톰 홀랜드 연기만 그냥 보는 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꽁치는요? 저는 재생입니다. 오, 대박. 오, 왜요?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저는 졸라 힘든 거 되게- 좋아한다니까? 맞아. 힘든데? 난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거 재밌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게 기독교 영화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고, 되게 그건 재밌는 맞아요. 주제를 펼쳤다는 생각이 오히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왜 연출이 이런 톤으로 했는지도 좀 약간 더 이해가 되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 다음 칠봄은요? 저는 찜입니다. 저는 제가 톰 홀랜드를 너무 좋아하고 여기 나오는 배우 다 좋아해요. 세바스찬 스탠도 좋아하고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고 앞으로의 이제 행보가 기대되기 때문에 찜을 주겠고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잘 뻔했고 잘 뻔했지만 그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기 때문에 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찜입니다. 사실 긴 영화잖아요. 근데 연기나 연출 자체는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지만 그래도 술술 이렇게 읽히는 책처럼 술술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영화였고, 다만 아쉬운 게 좀 많았기도 했어서, 근데 뭐 나가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게 원작이 있는 영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몰랐는데 저도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장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소설이. 무슨 고딕 소설이라고 한대요. 네? 그게 뭐예요? 그 알고 고딕 계셨어요, 소설? 혹시? 이런 고딕 소설? 장르를 네, 고딕 소설이 원래 중세시대 같은 좀 배경으로 해서 막 으스스한 괴담 있잖아요. 마녀, 드라큘라, 뭐 이런 괴담을 다루는 유럽 소설의 장르인데, 이게 미국에서도 이 소설이 나왔을 때 고딕 소설의 걸작이 탄생했다, 이런 찬사를 받았대요. 미국에서도 조금 으스스하고 뭔가 희망 없고 비관적이고 이런 배경을 하고 있는 그걸 잘 이제 그려가지고 그런 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이 중세는 아니지만 한창 이제 세계대전 끝나고 근데 막 잔혹함이랑 허무함이 막 엄청 일상이 됐는데 또 한편 베트남 전쟁이라는 또 막 돈벌이로 혹은 애국심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막 이랬던 시기인 거잖아요. 거기서도 좀 낙후된 도시에서 막 사람들의 좀 광기나 비정함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있어서 고딕 소설이라고 불린 것 같고 되게 재밌었던 게 내레이션이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설에. 아 진짜? 네네. 근데 이 아, 작가가 그 고등학교 중퇴하고 배경이 된 도시에서 제지 공장에서 33년간 노동자로 일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게 찬사를 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해서 되게 좀 이걸 알고 나니까 엄청 약간 극사실주의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게. 거예요. 영화 자체도. 그런 캐릭터들도 조금은 이제 뭐 과장됐겠지만 극적으로 대부분은 어느 정도 주변에 볼 법한 그런 캐릭터에서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무서워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길었지만 뭔가 책을 읽는 것처럼 나레이션을 해줘가지고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게 작가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화에서 뭐 이 사람이 신일까 아니면은 뭐 이 영화 자체가 어떤 소설일까 뭐 액자식 구성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또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그가 나레이션을 해주면서 저를 이해시켜줘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목소리도 좋고 그분. 맞아. 저도 이 영화가 되게 흥미로웠던 중요한 이유가 이 분위기였거든요. 사실 이 영화의 분위기였는데 내레이션이 시종일관 되게 차분하게 이 주인공들을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 음악을 쓰는 것도 되게 특이했는데 분명히 지금 되게 긴박하거나 뭔가 공포스럽거나 이런 상황인데 음악이 묘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출을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관객들과 이 내레이터가 같이 관찰하는 느낌으로 쭉 풀어나간 게 되게 좋았고 이제 그러면서 영화가 던지는 질문에 조금 더 집중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연출이었고
저도 원작 소설이 있는 걸 모르고 봤다가 내레이션 그 문장 같은 것들이 너무 소설스럽잖아요. 그래서 더 재미는 있었거든요. 뭐 나가기를 비록 하긴 했지만 좀 영상 소설 같은 느낌? 그래서 배우들도 엄청 쟁쟁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왔지만 내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되게 그런 신적 그런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배우들의 원래 그런 아우라는 사실 잘 안 느껴지고 그 좀 극 안에 잘 녹아있는 그런 느낌을 내준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음. 음. 그리고 또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잘못하면은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 그런데 저는 이 내레이션과 연출의 느낌이 인물들을 내려다보거나 이렇게 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약간 관찰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이제 특히 시작할 때도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동네가 있다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들어가는 방식이라던가 이 모든 연출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사실은 도처에 누구의 삶에 언제든 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있고 또 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 순간에는 사실 언제든 삶을 불행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는 소위 악마 같은 존재가 느껴질 때라는 그 작가적인 관찰이 드러나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이야기를 만든 신 같은 사람이 그냥 실제로 나레이션 하는 거니까 음,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 약간 주인공 주변에서 발생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라 저도 느끼긴 했는데 좀 전개 속도가 느리고 좀 분위기가 음. 잔잔해서 완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계속 어떤 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잔잔한데 너무 잔인한 막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왜 이러니까 이렇게 총을 쏴대? 진짜 무서워 죽겠어, 네, 진짜. 저는 좀 잔잔하게 느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캐릭터가 좀 아쉬웠던 건데, 예를 들면 아빈의 아빠로 나왔던 윌러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뀌잖아요. 전쟁 나갔다가 그 동료가 그렇게 이렇게 된 걸 걸린 걸 보고서는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뭐 이제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고 다시 신을 엄청나게 믿기 시작하고 뭐 이런 어떤 서사라던가 이런 스토리가 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변화해가는 것도 보면서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라던가 뭐 칼이라던가 이런 존재들은 조금 너무 전형적인 그냥 악한 캐릭터 있잖아요. 혹은 사이코패스 같은 캐릭터? 좀 이렇게 단순하게만 그려진 것 같아서 그 스토리가 좀 재미를 못 느꼈거든요. 너무 좀 뻔한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목사 같은 거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한국에도 맞아. 마찬가지고 칼의 역할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원작 같은 걸 서치를 좀 해보니 칼이랑 샌디만 해도 그 스토리가 되게 있었더라고요. 원작에서는. 그 영화에서는 그냥 사이코패스처럼 혹은 샌디는 그냥 사이코패스의 연인이라서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고 범죄를 저지르고 칼은 뭐 죽음이 도래하기 직전에 얼굴을 보면서 뭐 신의 어떤 걸 느낀다 그냥 이 정도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이 둘이 처음엔 되게 막 꿈을 이루려는 어떤 커플이었는데 대도시로 나갔다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범죄랑 비슷한 범죄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을 구하려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 불법 포르노의 어떤 영상을 찍자고 샌디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칼이 그거를 뭐 거절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폭행당하고 막 찍히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비슷한 범죄를 이제 히치하이커를 대상으로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같은 것들이 좀 더 녹여 있었으면은 뭔가 더 흥미를 좀 느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영화로 봤을 때 너무 좀 단순한 권선징악에서 악을 맡을 것 같은 캐릭터로만 그려진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러닝타임 문제였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대신에 칼은 그냥 악하게 그리고 샌디한테 그나마 좀 얘기를 넣어준 느낌이었어요. 칼도 맨 처음에 그 샌디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때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 그런 뭔가 얼굴? 뭔가 사진도 그냥 밝은 미소를 찍고 있고 그래서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가서는 칼에게 아예 서사를 안 준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거는 약간 영화적 각색이 아니었나? 지금 그런 생각 드네. 그러니까 소설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것 드는데 같아요. 긴 소설을 영화화할 때 약간 집중하려는 캐릭터를 정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조연으로만 기억에 남고 결국엔 저는 아빈이 남았을 그쵸.
네, 아빈 위주로 저는 영화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창마가 지적하는 것처럼 뭐 칼이라던가 목사님 캐릭터가 좀 납작하게 다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목사도 그 대사가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느낄 수는 있었잖아요, 다들. 맞아. 그런 식으로 녹여 들어가지 않았을까? 맞아. 상상의 나래? 여지로 남겨둔 것 같아요. 나머지 캐릭터들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게 좀 맞아. 그러니까 원작에서 각본 각색을 할 때 차라리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렸으면 아예 아, 좀 더 아예. 나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설이 되게 궁금해졌었거든요.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맞아. 소설이 좀 더 재밌고 뭔가 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소설 시간이 너무 되면, 궁금해. 네, 이게 번역이 돼 있나? 돼 있나, 한국에? 찾아보니까 그 같이 한국 제목으로 된 거 책이 뜨더라고요. 아, 그래서 원제는 원래 뭐 더 데빌 올 더 타임인가? 그거잖아요. 맞아. 소설 따라가느라 이렇게 한 건가? 그랬을 그런 것 수도 같아요. 있죠. 네. 근데 제목 되게 별로야. 매력적이지 맞아. 않아. 원제가 훨씬 나아. 아니, 원제가 나는 100배 나. 이거를 살짝 봤을 때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요. 일단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약간 오컬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진짜 맞아. 밀어놨거든요. 보는 거를. 근데 그런 거는 아니었으나 이름을 살짝 잘못 지은 것 같고. 근데 원제도 여기- 데빌이 들어가. 근데 너무 웃긴 게 똑같은 이유로 전 예고편을 보고 예고편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되게 오컬트인 것처럼. 그래서 맞아.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또 그 이제 그만 끝낼까 해처럼. 그래서 아, 풀고서는 몇 분 동안 귀신 언제 나와? 계속 이렇게 하고 봤던 거야. 분위기도 약간 그쵸.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총으로 쏴죽이는 얘기였다. 저는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재밌게 봤나 봐요. 근데 저도 사전 나도 지식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도 예고편밖에 없었는데 그냥 장르적인 어떤 기대가 너무 컸던 거지. 저도요. 아, 근데 난 장르적인 재미로도 난 되게 좋았는데. 그래요? 저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 윌러드가 집 앞에 만든 허름한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관련된 좀 앞부분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괴한 모습이라던가 그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아빈이 막 잡았더니 아빠 죽어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어두울 때 탁 한번 나오는 저 그 씬이 너무 강렬하고 좋았어요. 맞아. 거기 씬까지 정말 재밌었던 이유가 그것으로 그 이후의 스토리가 저는 오컬트나 스릴러라고 생각한 거지.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 한 장면이 있어서 되게 엣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쵸. 그 장면 자체가 목사. 재밌었으니까. 목사 이름 뭐였더라? 그 로이 그 사람이 진짜 좋던데 영화에서. 맞아. 저는 로버트 패틴슨보다 그 사람이 더 좋았어요. 그 사람 연기 미쳤어. 네, 해리포터 나왔다며. 두들리야 두들리. 두들리. 그래, 그 영화 약간 되게 강렬했어. 그 거미가 진짜 거미래요. CG 아니고. 네. 대박. 개 징그러워. 그거 어떻게 했냐? 그니까. 맞아. 광신도지. 그걸 어떻게 부활시키려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보여주고 그 뒤에 그 로버트 패틴슨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약간 잡혔던 것 같아. 물론 그보단 못 미쳤지만. 그 친척도 다리를 못 쓰잖아요. 부동액 마셔서. 근데 그 부동액 왠지 로이가 마시게 했을 것 같지 않아? 맞아. 그 생각 들었어. 그래서 약간 애가 체념한 상태고 맞아. 그런 범죄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는 운 좋게 살아남은. 그 모든 범죄들이 끔찍한 그 짓들이 그 신과의 소통, 그 자신의 어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했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식의 캐릭터를 만든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악행이 아니었으니까. 뒤에 나오는 로버트 패틴슨 걔는 걔는 그냥 신학 대학을 나오고 어려서부터 그냥 그런 뭐라 해야지 부모가 직업을 정해주는 그런 일 때문에 그냥 목사가 된 것뿐이고 목사라는 그런 지위 같은 걸 이용해서 재미 보고 있는 놈이잖아요. 그냥 사람들 무례하게 굴고. 맞아. 오히려 평범한 악인이죠, 그냥. 소설에서도 티가딘 얘기를 다뤘을지도 되게 궁금하네. 근데 이게 종교라는 거가 참 할 얘기는 많은데
근데 좀 저는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소설로 읽었으면 좀 달랐을까? 뭔가 영화로 봤을 때 이런 막 선이랑 악, 그리고 막 신을 핑계로 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 뭐, 이런 게 좀 그냥 어디서 또 음, 본 얘기 같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신,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딥한 이야기를 다뤘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뭐 기독교가 거의 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종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일상적인 그냥 음, 좀 전형적인 이야기로만 지나가서 그게 조금 되게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었을까? 이게 좀 궁금했고, 아까 음, 꽁치가 얘기할 때 왜 그 영화가 던지는 어떤 질문 같은 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런 게 좀 뭐였을지 저는 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찾지 못했다. 그 영화 보면은 어, 계속적으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신에게 용서를 받든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든 또는 용서를 구하든, 아무튼 용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종교에서 용서라는 단어나 아니면은 그런 용서가 의미하는 바가 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각자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종교적인 시선으로 막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멀게 느껴진 그런 건 있었어요. 갑자기 음, 이걸 보고 밀양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뭔가 그런 비슷하다. 용서나 구원, 막 희생 음, 이런 어떤 음. 키워드 안에서 사실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저는 그냥 신이라는 말, 뭐 그다음에 기독교, 뭐 십자가, 뭐 악마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삶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어떤 희망? 내가 살고 있는 이유? 이런 음, 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를 되게 관찰을 열심히 해서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음, 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 아버지가 사실은 전쟁에 나갔다가 이게 단순히 저는 신앙을 잃은 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긴 거고 그래서 당연히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텐데 이제 뭔가를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생겼을 때 마침내 다시 신을 찾게 됐고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근데 그거가 다시 한번 저버려졌을 때 이 사람은 결국 생을 마감해버리잖아요.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아들한테 대물림이 되는 상황이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보는 아빈이 또 트라우마가 생겨버려가지고 음, 되게 성년이 될 때까지도 어떤 방향성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개를 묻어주는 걸로 트라우마를 한번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나오는데 저는 그 흐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맞아. 약간 되물림되는 트라우마? 그런 걸 다룬 게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그 포인트가 윌러드한테 사실 그 진짜 신적인 존재는 아내가 아니었을까 그 맞아. 생각이 들었는데 음, 아내가 아프면서 음, 신에게 다시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건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냥 아들을 냅둔 채로 그냥 자살해버리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이렇게 신과 악마라는 어떤 비유이자 상징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뤘다는 게 되게 새로웠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음, 합리화하면서 다 악행을 하는 게 맞아. 그냥 음, 그냥 보면은 사람 죽이는 게 너무 큰 죄악 같은 건데 음, 그거를 다 어떠한 핑계와 너무 당당해 그리고 그걸로써 음, 그냥 해요. 그 로이 같은 맞아. 경우도 죽기 전에 되게 약간 순교자 같은 표정으로 죽잖아요. 이미 자기 아내 죽였는데 그거는 생각도 맞아. 안 해. 그래서 맞아. 아, 이러한 상태가 가능하구나. 음. 그게 되게 약간 악마 맞아. 같은, 재밌는 게 결국에는 되게 맹목적으로 종교에만 빠져 있었던 로이 같은 캐릭터는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악행인지 몰랐는데 음, 모든 어떤 신앙심 같은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윌러드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삶의 희망을 잡고 오히려 음, 신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 포인트들을 약간 뒤집은 거? 종교와 삶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좀 뒤집은 게 되게 재밌는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아빈도 되게 재밌었던 게 아빈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잠들랑 말랑할 때 나레이션 보면은 어쨌든 아빈도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였는데 그거에 대한 용서를 또 얘기를 하고 끝이 나더라고요. 뭐였지? 언젠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면서 맞아. 그게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맞아.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신을 되게 많이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잖아요. 맞아. 막 리노라 엄마나 네. 그 로이도 마찬가지였고 악행을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살해를 당했고 아빈의 엄마도 뭐 암이라는 어떤 뭔가 때문에 죽었고 리노라도 자살이라기보다 사실은 살려고 했잖아요 그때. 근데 결국 사고에 가까운 어떤 죽음을 되게 맞이했는데 그런 것도 좀 되게 그렇게 신에게 신기하다.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리노라가 되게 신이 안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뭐 신이 모든 거를 뭐 관장한다거나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리노라가 되게 안 좋게 죽은 거잖아요. 맞아. 최악이었지 사실. 맞아. 죽지 않기로 결심한 애인데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신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약간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맞아. 근데 그 리노라가 죽은 되게 큰 이유가 약간 신의 어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 되게 인간을 편리한 대로 신을 이용하고 있고 사실은 되게 더 많은 인간의 악행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비극을 맞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종교나 신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뭐 밀양이나 곡성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밀양이 떠오르긴 하네. 곡성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아. 곡성은 좀 다른 것 같고 밀양이 제일 비슷한 주제의식인 것 같네요, 진짜. 그 또 밀양은 그 한국인의 한이 합쳐져가지고 맞아. 좀 더 힘든 것 같아. 더 우리가 공감하면서 보기 쉬운 것 같아. 맞아요. 저는 그런 거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이야기에서 아비는 완전 다른 동네에서 새 출발을 꿈꾸면서 끝나잖아요. 아비는 어떻게 될까? 저는 아빈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약간 궁금했어요. 이제 그 개를 묻어줌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쭉 대물림된 어떤 트라우마가 해소가 된 걸까? 진짜 그 아빈이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자신도 여러 명을 죽인 것처럼 용서받지 못한 채 그런 또 다른 어떤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근데 정답은 뭔가 없겠지만. 아빈도 되게 정당화하고는 있어요. 자기 살인을. 맞아. 응. 샌디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 보안관 만났을 때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막 꾸벅꾸벅 졸면서 나오는 나레이션들도 다 뭔가 약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그런 죄의식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하고 언젠가는 나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를 받고, 그러니까 용서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아빈 자체는 그냥 그런 별 생각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는 약간, 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어떤 해결 방법이었던 것 같고 특히 그 아빈이 사용했던 총이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히틀러를 죽였던 총이라고 했던 루거로 이제 다른 나머지들을 죽였던 건데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되게 마치 히틀러를 멈췄던 총을 그가 사용해서 나쁜 놈들을 쏴 죽인 게 그게 좀 약간 등치되는 것처럼 뭔가 그려지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아비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히틀러를 쏜 게 아니라 그냥 그 총 종류가 맞아요. 똑같은 루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를 담기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틀러를 죽였던 총이니만큼 뭐 나도 약간 뭐 이런 거?
음, 응징하는 그런. 맞아. 음.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빈 행복해야 돼. 너라도 이제 잘 살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맞아. 이 원제 그 데빌 얼 더 타임이라던가 이 작가가 그려내는 거를 보면 아비는 행복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행복해지지 맞아요. 못할 것 같고, 저는 그냥, 뭐랄까, 이 군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맞아. 결국 그렇게 군인이 돼서 또 사람을 죽이고, 맞아. 음. 베트남 악마는 참전에 사라지지 그럴 수 있어. 맞아. 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뭔가 샌디가 좀 더 침착했더라면 진짜로 둘이 같이 마지막에 가서 도망가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왜 맞아. 그랬냐 이러면서 맞아. 그리고 힘들었죠. 희망적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샌디도 죽기 전에 굉장히 희망적인 상상을 하잖아요. 맞아. 그래. 그래서 칼을 그게 죽이고 약간 부정적으로 연상이 돼. 음, 그래서 아무리 홀가분하게 잠이 꼬박꼬박 오는 상황이고 되게 막 나른한 것처럼 끝이 나는데 솔직히 바로 전차 히치하이킹 했다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또 히치하이킹을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지 왜 않아요? 하는 거야? 미친 한 번 아니 몇 번 당했으면 됐지 또 그런다고? 어? 또 꼬박꼬박 존대. 나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맞아. 진짜 그 판타지다. 게 되게 촘촘하게 막 연결돼 있잖아요. 막 그 음. 목사하면 어린 시절에 아빈 앞에서 아빠가 보여줬던 거, 그리고 아빈이 하는 행동, 리노라 막 이런 게 엄청 막 세세하게 다 연결돼 있는 걸 너무 잘 보여줬잖아. 2시간 반 동안. 맞아. 맞아. 아빈은 결국 또 어디선가 그런 촘촘함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지었던 원죄든 아니면 새로운 범죄든 분명히 음. 어떤 음, 악마? 혹은 자기 악마거나 악마에 의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노력하며 살겠지만 인생은 바람대로 안 흘러가니까 어디서든 도처에 있는 악마를 또 마주치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어리다가 이제 막 성인이 되거나 뭔가 그러한 세상의 풍파를 막 겪은 그런 역할 있잖아요. 그걸 톰 홀랜드가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연기 너무 잘하던데? 너무 잘 진짜. 어울려. 찰떡. 저 잘해. 처음에 너무 잘했어. 스파이더맨의 이미지가 안 떠날까 봐 좀 걱정했는데, 맞아, 나도. 막 나름 말도 맞아요. 좀 거칠게 하면서 막, 담배도 아주 잘 펴. 어, 녀석. 에휴. 아니, 리뷰 아니, 같은 거 보면 다 엄청 홀랜드 연기에 대한 평밖에 없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아, 저는 근데 거긴 나온 사람들 다 연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연기를 잘한다고 그냥 뭐 멋있는 분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놀랬던 거고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은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톰 홀랜드는 스파이더맨이고 누구야? 로버트 패틴스는 배트맨이고 지금 DC에서 배트맨 하고 있고 그쵸? 또 윈터 솔저 나오고 또 버키의 윈터 솔저 나오고 그것에 또 페니와이즈도 나오잖아요. 음, 거기 네 명이 그 지금 히어로들이 똘똘 어벤져스? 뭉쳐가지고 다른 연기를 펼치는 모습이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로버트 여기에 푹 펜티스는 빠져가지고 연기를 한다는 게. 목소리를 그 다르게 목소리를 연기를 어떻게 해서 바꿨어? 너무 신기한 근데 거예요. 원래 좀 그러니까 하이톤일걸요? 근데 엄청 더 막 바뀌었어. 쥐어짜듯이 약간 어. 하던데? 맞아, 막 맞아. 간사하게 막 잘하고. 잘하더라. 또 좋았던 배우가 그 아빠 윌러드, 그러니까 아빈의 빌 아빠 스카르가드. 역할을 했던 아. 빌 스카스가드 배우 너무 좋았거든요. 삽존자리세요 정말. 진짜. 아니, 삽 존잘. 표정이 눈알 막 돌아가는 맞아. 게, 장난 아니야. 진짜 광기가 막, 오. 너무 좋았어요, 그 배우도. 그 리노라는 작은 아씨들 나온 거 아세요? 베스. 베스예요. 누가요? 그 리노라. 리노라. 진짜? 아. 저도 얼굴이 익어가지고 어쩐지 약간 좀 누구지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베스. 아플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그 베스였구나. 맞아. 실실 앓다가 그러게. 돌아가신. 그렇네. 왜 이렇게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저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샌디는 그 매드맥스에서 나와서 제가 얼굴 기억하고 있고 맞아. 칼도 되게 이런저런 영화에 엄청 많이 나온 맞아. 배우고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맞아. 나는데. 근데 진짜 배우진들이 미쳤어. 맞아.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자체 아우라로 튀지가 않아요. 그게 맞아. 너무 신기했어. 맞아. 원래 그 세바스찬 스탠이 연기했던 그 리 역할이 저기 크리스 에반스가 원래 하려고 했대요. 스케줄 때문에 불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세바스찬 스탠이 워낙 연기를 잘해가지고 크리스 에반스가 그걸 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별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잘
맡은 잘 교체된 것 같다. 감독이 되게 어리네요. 그렇다고 젊어. 하더라고요. 83년생이야. 대단해. 근데 이런 대배우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을 수 있다니. 진짜 그러게. 오줌 싸겠다. 아, 제작에 제이크 질레날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어. 제이크 질레날이 야, 홀랜드야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아, 이렇게 아니 그 불러모아가지고. 넷플릭스에 제 거에 되게 많이 뜨는 죄인이라는 드라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감독님이 연출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좀 아. 궁금해졌어요. 제목이 죄인이에요? 네, 시너, 죄인. 궁금하다. 나는 찾아봐야겠다. 저도 뜨긴 떴었어요, 썸네일. 뭔가 어. 각본이 좀 아쉬웠던 거지. 연출이나 특히 좀 뭔가 초반에 스릴러적인 어떤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르 그니까. 잘 하지 않았을까? 난 되게 연출 너무 좋았어. 드라마도 잘 찍을 것 같아. 그쵸. 맞아. 그 십자가에 막 사람 죽일 때 십자가의 위치가 막 바뀐다거나 그런 연출도 되게 좋았고. 재밌었던 것 같아. 이것도 막 격렬한 분노를 지닌 하지만 극복한 주인공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사건 뭐 이런 거라는데 이런 데에 관심이 있나 보다. 그럴 그러게. 수도 맞아.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봐봐야겠어요. 요즘 영화관도 못 가고 계속 당분간 이렇게 왓챠나 넷플릭스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호화 캐스팅으로 눈이 아주 즐거웠던 그런 영화였고 뭐 저희 아쉬운 점도 얘기했고 되게 좋았던 점 같은 것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신 분들 중에서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아직 안 보았는데 뭔가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번 봐보시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네, 조만간 빨리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도록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재밌는 영화, 드라마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나, 둘, 셋! 두두두! 두둥.